예, 그 전공 공통 세미나, 네, 텐텐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그 주관하는 전공 공통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지난달에 이렇게 해주셨어야 되는 우리 이윤실 교수님께서 예, 많이 아프셔가지고, 네, 그 이번 달로 이렇게 밀리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오늘 그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뭐 하여튼 그 교수 회의 때도 한번 저희 기획부학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뭐 그 전공 공통 세미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그 작년에 많이 떨어졌었던 QS 랭킹이 예, 무려 6단계나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교수 전공 공통 세미나 역할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예, 그 억측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또 늘 그렇듯이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네, 그 긴 얘기는 이제 줄이고요. 오늘의 이제 그 뭐랄까 게스트이신 예, 그 이윤실 치과 양리학 교실 교수님께서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실 걸로 생각됩니다. 예, 자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윤실 교수님. 예, 예,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저에게 이런 저희 실험실에서 뭐 하는지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발표 이틀 전에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발표를 못하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최대한 그래서 여러분 엔터테이닝 해드리려고 비디오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재밌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실험실 이름은 이 Cell Dynamics in Muscle and Bone Regeneration이고요. 제가 미국에서 머슬 연구를 주로 했었습니다. 머슬 연구를 주로 했었는데 치과대학에 오니까 뼈 연구를 굉장히 많은 교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도 교수님들 도움 받아서 좀 해볼까 하다가 이 근육하고 뼈 연구를 같이 하니까 이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치과대학 와서 제 연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경험을 겪었습니다. 보통 이제 근육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도 지금도 많이 하고요. 이런 그림의 단점은 이 단면, 섹션만 보기 때문에 이 어떻게 섹션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세포가 좀 커지기도 하고 핵이 보이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 여기 단면에 보니 이 파이버 요 단면이거든요. 이 파이버를 분리를 해서 이 파이버를 통으로 저희는 observation 합니다. 그래서 그 초록색으로 보이는 요게 이제 머슬 스템셀이거든요. 그거 말고는 이게 세포 하나입니다. 세포 하나에 이 머슬 스템셀이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매달린 매미처럼 보이는데 이제 필요하면 이제 퓨전을 해서 리제너레이션 도움이 되죠. 이거는 머슬 파이버를 제가 인비트로로 컬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컬처를 한 다음에 멤브레인에 데미지를 주면 운동할 때 근육 세포 멤브레인에 데미지가 잘 가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이게 리페어가 되는지 실시간으로 여기 보면 액틴이 레드로 레이블링 된 건데 액틴이 이렇게 가서 멤브레인 실링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이미징을 저희가 촬영할 수 있었고요. 이거는 갓 태어난 마우스의 그 칼바리아 본에 이 오스테오 여기가 안에 있는 클라스트, 이 밖에 있는 오스테오블라스트 요것들을 저희가 컴포컬 이미지로 촬영을 해서 이마리스로 리컨한 모습입니다. 이건 마이크로시티 이미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셀 다이나믹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내용은 그 구체적인 디테일한 데이터보다는 이런 이미징, 비디오 이런 거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실험들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히스토리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모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구강내과에서 레지던트를 받고 석사까지 받고 그리고 DDS가 있기 때문에 NIH의 클리니컬 리서치 펠로우로 가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 다현 교수님께서 NIH에서 연구한 걸로 박사 논문 할 수 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유메일랜드 대학에 거기서 코스웍을 하고 NIH에서 쓴 논문은 박사 논문을 해서 박사를 받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랩을 가지려면 박사학위가 필요하니까 너 박사학위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신경 써서 이걸 다 챙겨주셨어요. 근데 제가 2년 정도 코스가 다 끝나고 이제 졸업할 준비가 다 됐는데 이 유메일랜드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 전화가 왔죠. 너 제2비자인데 네가 어떻게 박사학위를 하고 있냐? 이거 불가능한데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F비자로 바꿔서 다시 유메일랜드로 와라. 그랬더니 유메일랜드에 그러면 랩을 제가 찾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지네릭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뉴메일랜드에 제가 마땅한 지네릭 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전스 홉킨스에 제가 지원을 새로 했습니다. 새로 다 박사학위를 지원을 해서 운 좋게 인터뷰 잘 통과하고 돼서 박사학위를 홉킨스에서 받고 그리고 모교로 돌아와서 양약교실에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거는 제가 구강내과에서 페인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페인 치료제가 이 캡사이신 연고인데 이 캡사이신 연고를 바르면 이제 통증은 없어지는데 이 통증을 느끼는 감각을 좀 덜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신경을 좀 덜하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죠. 그러면 이거 캡사이신 연고를 끊어도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계속 없어진 채로 남아 있는 거냐? 뭐 이런 좀 의문들이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휴먼한테 캡사이신 연고를 이 멘탈 에어를 이렇게 반쪽만 바르죠. 반쪽 바르고 바른 쪽 안 바른 쪽 이렇게 하면서 이 터치 센세이션, 그 샵 페인 센세이션, 덜 페인 센세이션 그거를 다 쟀는데 이 토피컬 오인트먼트를 바르는 중에는 이제 터치 센세이션은 계속 변함이 없고 이 페인을 느끼는 이 두 가지 감각에서 그 현저히 감각이 둔화되다가 이 트리트먼트를 끊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원래대로 감각이 되돌아온다는 거를 석사 논문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정성찬 교수님, 저희 지도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NIH, 이게 미국 워싱턴 DC 위쪽에 메릴랜드 베테스다 헤드쿼터가 있는데요. 저는 클리니컬 리서처이기 때문에 이 빌딩 10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NIH는 연구자라면 한 번은 가서 좀 한 달이라도 지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연구하기에 정말 최적화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이게 NIDCR 덴탈 리서치 디파트먼트에 이 페인 앤 뉴로 센서리 메커니즘 브랜치에서 클리니컬 리서치를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페인 리서치니까 페인을 느끼는 그 클리니컬 컨디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과에서 제일 좋은 거는 사랑니 발치. 사랑니 발치가 미국에서 엄청 비싸기 때문에 이거 공짜로 해준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지원자가 몰려듭니다. 그래서 스크리닝 하다가 야, 너 퀄리파이 안 돼. 여기 염증 있어. 퀄리파이 안 돼. 이러면 막 거기서 울거든요. 그래서 지원자가 넘쳐나요. 그래서 그 지원자를 스크리닝해서 이제 사랑니를 발치한 후에 이 마이크로 다이얼리시스 프로브를 삽입을 이렇게 고정을 하죠. 그래서 20분마다 염증 삼춘물을 삼투압 현상으로 얻어진 그거를 20분마다 컬렉션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중요한 이 PGE2와 썸목생 B2 이런 거를 엘라이자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이게 심플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구 그랜트 쓰는 것처럼 프로포절도 잘 써야 되고 IRB 통과해야 되고 통계학자 통과해야 되고 환자 스크리닝 해야 되고 이 수술도 이렇게 약속 잡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의 지난한 작업이고요. 이제 이 과정에서 얻은 이 사랑니 지금 구강외과 서병무 교수님 그때 NIH에 계셨는데 이거 가져가셔서 여기서 스템셀 뽑으셔가지고 란셋에 굉장히 좋은데 논문을 내셨죠. 저는 뭐 힘들게 해가지고 몇 개 논문 자잘한 거 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한 그 페인킬러 약물은 이 로페콕시브 아세톤 아미노펜이었는데요. 이 키토롤락은 COX-1, COX-2를 넌셀렉티브하게 이니비션해요. 그래서 사람이 뽑고 나서 키토롤락 주면 환자들이 페인을 못 느끼고 누워서 그냥 꿀잠을 잡니다. 근데 이제 플라시보 환자는 1시간 정도 지나면 토피컬 그 로컬 아네스테틱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엄청 아프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트라우마도 오피오이드 계열을 주죠. 그리고 그 바이옥스 이게라고 알려진 로페콕시브를 주면 환자 대부분 괜찮아 페인은 거의 못 느껴요. 근데 아세토아미노펜은 페인 느끼는 환자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룹에서의 PGE2 레벨을 측정을 했더니 이 COX-1, COX 넌 셀렉티브 이니비터를 쓰면은 없어요. 끝까지 없고 이 플라시보를 쓰면은 이렇게 1시간 정도 처음에 많이 발현되다가 좀 1시간 정도 줄어들다가 1시간 후부터는 엄청나게 또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앞부분은 이제 COX-1에 의해서 발현되는 PGE2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제 COX-2가 인듀스 되면서 발현되는 PGE2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COX 셀렉티브 이니비터 요걸로 이니비션 되지 않은 이 부분이 COX-1에 의해서 발현이 되는 PGE2다 생각하고 있고 인터레스팅했던 거는 이 아세트아미노펜이
컥스 셀렉티브 이니비터처럼 PGE2 익스프레션을 후반에 좀 줄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2002년에 NIH에 가서 2005년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리서치가 그 기간에 진행이 됐는데 이게 그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로페콕십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04년에 이게 위드로우가 됐습니다. 하드어택을 일으킨다고 해가지고 제 스터디 계속 진행 중인데 위드로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 제가 바이옵시를 준 환자 일일이 편지를 써가지고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뭐 이런 하드어택 위험이 있다라는 걸 다 편지를 써서 그리고 이제 스터디가 중간에 중단이 됐는데 근데 데이터를 얻어보니까 시그니피컨트하게 나와서 저희가 논문을 다행히 제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이제 제가 리뷰 페이퍼를 보수가 쓰라고 하니까 썼는데 NIH에는 이제 메디컬 아트 디파트먼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밑그림을 그려드리고 이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되게 예쁘게 그려주셨어요. 사란이 뽑고 나서 통증을 느끼는데 처음에 딱 서저리 칼에 딱 대는 순간 그때는 염증이 없으니까 이때도 PGE2가 많이 나온다. 그건 어디서 나오냐? 그건 컥스1에서 나오고 좀 지나서 염증이 좀 진행돼서 나오는 딜레이드 리스판스 PGE2는 이제 컥스2에서 나오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리뷰 페이퍼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컥스2 발현이 환자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바이옵시 샘플에서.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옆에 김영석 교수님께서 김영석 그때 김영석 선생님은 또 이제 클리니컬 리서치 펠로우셨는데 그 박사님께서 지노타이핑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 스닙 어세이를 많이 하고 계셨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발현이 다른 게 환자마다 이 스닙이 좀 달라서 그런 거 아니냐 하고 싶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닙 어세이를 하려면 샘플이 많아야 돼요. 한 100명 좀 돼야 이제 어널리시스가 가능한데 제가 바이옵시 샘플은 100개가 있는데 100개 이상 있는데 이 블러드 샘플, DNA를 뽑는 블러드 샘플이 10개가 미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DNA를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고민했는데 그 RNA를 뽑는 그 용액이 트라이졸이잖아요. 그 트라이졸 자세히 프로토콜 읽어보면 맨 위층은 RNA, 중간이 DNA, 그다음 밑에가 프로틴. 보통 이제 RNA는 뽑죠. 왜냐하면 밑에 퀄리티가 좀 떨어지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근데 어쨌든 간 되기만 하면 된다 해가지고 저는 거기서 RNA 뽑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DNA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퀄리티가 어떤지 모르니까 이따 뽑히나 봤더니 있긴 있어요, DNA가. 그래서 그 어느 환자한테선 바이옵시 샘플도 있고 그리고 블러드 샘플도 있어요. 그 DNA는 아주 훌륭하죠. 그래서 그 블러드 DNA랑 이 트라이졸로 얻은 DNA를 해봤더니 지노타이핑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10개를 해봤더니. 그래서 이 방법으로도 돌릴 수 있겠다. 해가지고 바이옵시에서 RNA하고 DNA를 얻어서 이렇게 했더니 스냅별로 컥스2 발현 차이가 좀 있다. 환자별로 컥스 발현이 다르니 컥스 셀렉티브 이니비터에 대한 반응도 다를 수 있겠다라는 걸 논문을 냈고 이 논문이 굉장히 많이 사이테이션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있다가 NIH 여기 있다가 1시간 정도 운전하면 볼티모어거든요.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에 박사 과정을 하러 가게 되는데 이게 PCTV 이 건물이 제가 주로 머물던 건물인데요. 이 볼티모어는 굉장히 치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홉킨스를 가면 이 건물마다 이 브릿지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밖에 치안이 안 좋은데 나가지 말고 건물과 건물 사이를 걸어 다니라고 이 브릿지가 연결이 되어 있죠. NIH하고 다른 점은 딱 가자마자 보니까 이 금요일마다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술을 먹지 이랬는데 NIH는 술 절대 못 가져가거든요. 입구에서 다 뺏겨요. 나올 때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학교는 좀 다르더라고요. 역시 이게 학생들이 많으니까 분위기가 좀 영하면서 되게 분위기가 액티브하면서 그래서 막 금요일마다 해피아워를 막 갖고 하지만 이제 볼티모어라는 시티가 치안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가기 전에 그 메릴랜드 유메릴랜드도 볼티모어 있기는 한데요. 이게 이재일 교수님 그때 이재일 교수님 김각근 교수님이 2004년인가 그때 볼티모어 와서 제가 뵐 수 있었는데 저보고 너 볼티모어에 어디 놀러 가야 되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여기는 그냥 골목골목 막 다니시면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다. 총 맞을 수도 있다.
좀 조심하시고 하셔야 되고 여기 핸드폰도 길거리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드린 기억이 2004년도 이재일 교수님 오셨을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치안이 네 번째로 앉았습니다. 근데 제 느낌은 체감상 2위인데 어쨌든 지금은 랭크가 4위로 치안이 안 좋은. 어쨌든 근데 존스 홉킨스 내에는 정말 리서치가 훌륭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NIH에서 제가 그 리얼타임 PCR, 스닙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그게 2002년도에서 2005년이잖아요. 근데 리얼타임 PCR 머신이 NIH에 처음으로 들어온 게 2002년, 2003년 거의 저희 랩에 거의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리얼타임 PCR 여러분 지금 너무 루틴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2002년, 2003년도에는 할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존스 홉킨스에 이렇게 저는 마이크로 RNA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거 대가 조시아 맨델 랩에 갔더니 너 NIH에서 리얼타임 하다냐. 리얼타임 막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타임 좀 해드렸더니 이런 좋은 논문에 공동 저자로 제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테이션이 세 번째 로테이션이 이세진 교수님 랩에서 했는데 거기서 제가 PhD 과정을 하게 됐죠. 몇 달 전에 이세진 교수님 저희 치과대학에서도 초청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나 이런 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수님도 대단하십니다. 이세진 교수님도 이 1994년에 논문을 낼 정도 그 너가운 마우스 만들어서 논문을 내실 정도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감이 안 잡히실 테지만 1994년은 이런 서칭 엔진이 없을 때요. 무슨 NCBI 뭐 이런 거 UCSC 지놈 브라우저. 지놈 브라우저 없어요. 블라스트 설치 없어 못해. 그럴 때 이제 클로닝까지 해가지고 이 진 찾고 너가웃 마우스 만들고 이거를 그때 하셨죠. 근데 그때는 너가웃 마우스 만들어서 피노타입 있으면 그냥 네이처에 나오는 그런 시절이죠. 지금은 절대로 아닌데. 그래서 그때 교수님이 GDF, 그러니까 Growth Differentiation Factor라고 하는 1년에 되게 많은 진들을 다 클로닝을 하셔서 이 너가웃 마우스를 만들고 피노타입 보고 했는데 신기한 GDF1을 너가웃을 하면 왼쪽에 있어야 될 위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장기들이 왼쪽 오른쪽 스위치돼요. 그리고 GDF11을 너가웃을 하면 이 척추뼈가 엄청 길어집니다. 길어지고 그리고 뭐니 해도 이제 이세진 교수님 지금은 어디에 리서치를 많이 하시냐면 이 마이오스타틴, 이 GDF8이라고 하는 이 마이오스타틴 연구를 주로 하십니다. 요거는 이 GDF8을 너가웃을 만들었더니 근육이 이제 2배가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 마이오스타틴 G는 발생기 때 이 소마이트 부분에 근육이 발생하는 데 중요한 이 소마이트 부분에 발현이 되는데 이걸 없애버리면 이 Y타입에 비해서 근육이 이렇게 2배가 되는 그런 피노타입을 갖게 되죠. 근육이 2배가 되는 거를 보니까 근육 세포가 이제 증가하는 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하이퍼플라지아 그리고 근육 세포가 뚱뚱해지는 하이퍼트로피 두 개가 다 일어나면서 이게 근육이 2개가 커지고 보시면 이제 근육이 좀 빨갛잖아요. 왜냐면 좀 하얗죠. 그래서 근육이 하얀 파이버가 좀 더 증가하는 양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발표하자마자 1997년이잖아요.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어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근육병을 치료하는 클리니션. 그리고 우리 소가 얘가 근육이 엄청 크다. 이것 좀 분석해보자.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게 소화를 이게 내가 지금 보이를 받았는데 얘가 남다르게 근육이 발달해 있다. 이거 마이오스타틴 유전자가 뭐 이상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를 여기저기서 연락을 받게 되죠. 이세진 교수님이. 그래서 이게 논문이 이거 발표하자마자 몇 달 안에 이것들이 다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뉴잉글랜드 저널 메디슨, 뭐 PNAS 계속 나가죠. 그래서 이런 개소 사람 이거는 내처럴 뮤테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오스타틴을 양, 돼지 이런 데서 아티피셜하게 너가웃 했더니 역시 근육이 커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돼지는 이 서울대 김진수 교수님이셨죠. 이제 나가셨는데 김진수 교수님께서 중국 팀하고 같이 마이오스타틴 너가웃 피그 돼지를 만드신 거예요. 근육이 엄청 그래서 중국의 식량난을 해결한다 이런 프로젝트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랩에서 나간 첫 번째 논문인데 이세진 교수님이 첫 번째 저자예요. 이세진 교수님 정말 존경스러운 게 지금도 실험하십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도
저만큼 실험을 열심히 하셨어요. 지금도 실험하시고요. 이게 실험을 엄청 원래 좋아하시는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세진 교수님 많은 일을 하셨고 이 마이오스타틴 너가웃 마우스 두 카피가 다 없으면 이게 근육이 100% 증가하죠. 그래서 근육이 2배가 되는데 카피 하나만 없어지면 15%, 한 25%그 정도 증가하는데 멈춥니다. 이게 반이 증가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액티빈 A를 헤테로를 만들었더니 한 개만 없앴더니 그게 10% 정도 증가하더라. 그래서 액티빈 A도 마이오스타틴 같은 타겟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마이오스타틴 이니비터인 폴리스타틴을 없앴더니 이니비션이 줄어드니까 마이오스타틴 액티비티 증가하잖아요. 너가웃이 근육이 커지니 증가하니까 근육이 줄어들죠. 그래서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근육이 성장을 하는데 줄기세포의 역할이 어떻게 되냐. 이 노인들은 대부분 이제 줄기세포가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를 아실 텐데요. 그럼 노인들한테도 근육 성장이 가능하냐 이런 게 계속 질문이 있었는데 이 줄기세포에 굉장히 중요한 근육줄기세포에 중요한 신데칸4를 없앤 다음에 이 근육이 2배로 커지는 이 F66 폴리스타틴 오버 익스프레션 마우스를 크로스를 하면 그래도 근육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트로피에는 줄기세포의 역할이 적지 않냐라는 것을 추측을 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게 제 첫 번째 thesis 논문인데요. 이 제목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 GASP1, GASP2 진 이거를 박테리아 페이지 스크리닝으로 지노믹 프래그먼트를 제가 얻었어요. 그것도 페이지 스크린 굉장히 몇 달 걸리는 거거든요. 얻어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락스피 넣고 막 모디피케이션 해서 엠브리오닉 스템셀 만들었어요. 엠브리오닉 스템셀도 컬처해서 블라스토시스트 인젝션 제가 몇 개 인젝션해서 너가웃 마우스 만들고 그리고 백크로스 하고 엄청나게 긴 시간이 들었죠. 그리고 그거는 인비보 스터디고 인비트로 바이오케미컬 스터디를 위해서는 이 게스폰 게스트 유전자 그 cDNA 제가 또 다 만들었어요. cDNA 사지 않고 만들어서 그거를 스테이블 셀 라인을 만들고 이게 태그를 안 했어요. 인더지너스 프로틴의 펑션을 봐야 되는데 교수님 태그를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언택 프로틴 스테이블 셀 라인 만들어서 발현시키고 택이 없으니까 퓨리피케이션 하는데 그거를 제가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컬럼을 거쳐가지고 99%의 순도의 인더지너스 단백질을 제가 퓨리파이 할 수 있었죠. 근데 굉장히 이거를 단백질 일하는 사람 물어보면 이거 자기네들도 이거는 안 한다. 너무 어려워서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제가 그거를 혼자 다 해가지고 레미팅도 거의 안 하고 혼자 다 해가지고 논문을 너무너무 힘들게 그냥 겨우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스2 넉아웃을 했더니 GDF11 넉아웃은 척추뼈가 길어지잖아요. 근데 이 게스2 넉아웃을 했더니 척추뼈가 반대로 GDF11 액티비티가 증가하면서 반대로 줄어드는 걸 관찰을 했고 그리고 근육을 보니까 저희 근육 인저리 모델은 코브라 톡신을 인젝션 합니다. 그래서 머슬이 디제너레이션, 리제너레이션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하는데 코브라 톡신 주사하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근육이 약간 디제너레이션 되면서 캐시파이 되는 파이버들이 관찰이 되거든요. 근데 게스2 너가 이거 보면은 3일 만에 근육이 다 캐시피케이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근육 재생이 안 좋다라고 간단하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왜 그런지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PNS에 논문 낸 거가 이 GDF11이 본 포메이션을 촉진한다라는 걸 최근에 제가 논문 낸 적이 있는데 이 게스2가 너가웃 되니까 이 GDF11 액티비티가 증가하고 그래서 이제 그 본 포메이션 증가하니까 머슬에서 캐시피케이션 증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첫 번째 박사 논문으로 발표를 했었고 두 번째 박사 논문 교수님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야 그러면 짧은 논문 하나 같이 쓰자. 그래가지고 이 F66 근육이 이제 하이퍼트로피 되는 이 마우스를 이 근육병 모델 마우스에 크로스를 해서 근육병 모델 마우스의 근육도 하이퍼트로피 될 수 있다는 거 보여주자. 아주 간단하지 않냐. 10주에 어널리시스 하면 된다. 그래서 저한테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디스펄린 그 근육병을 막 공부를 했더니 이 사실은 근육병이 초기에 안 생기고 이게 에이지드 돼야 이게 드라마틱한 피노타입이 나오는 근육병인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이거 10주에 보면 안 된다. 이 피노타입이 나오는
8개월에는 좀 봐야 된다 했더니 교수님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근데 제가 억지로 주장을 해서 이 8개월째 그거를 비교했더니 이 근육병 걸린 그 마우스의 하이퍼트로피를 억지로 유도를 한 더블을 보시면 이 10주에는 근육병 마우스도 근육이 엄청 커져요. 2배가 되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이 그 커진 근육이 디제너레이션이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이렇게 근육 2배였던 그 더블 마우스 이게 원래 근육병 마우스보다도 근육이 더 없어져요. 그러니까 보면 섬유밖에 없어요. 그 원래 근육은 거의 없고. 그래서 이게 하이퍼트로피가 어떤 근육병에서는 오히려 더 근육의 디제너레이션을 촉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이오스타틴은 너가웃이라는 근육이 2배로 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 와일드 타입에서 혈액에서 엄청나게 고농도로 관찰이 돼요. 그래서 이 혈액에 있는 고농도의 마이오스타틴이 서큘레이션을 하면서 근육을 이제 억제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서큘레이션하는 마이오스타틴 펑션이 진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면 이제 파라바이오시스 스터디를 하는 게 좋거든요. 파라바이오시스가 좋은데 이 2개를 마우스 2개를 이렇게 묶어놔야 되니 혈관을 묶어놔야 되니까 이 뚱뚱한 마우스가 얘를 계속 끌고 다니게 되죠. 그래서 이게 퍼킨스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가 좀 마우스 한 마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옆방에 계시는 제라미 네이탄 교수님께서 야, 그럼 CDX 쿨이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 CDX 쿨은 뭐냐면 이 배꼽 아래에서만 이제 크리가 발현이 돼서 거기에서만 플락스 알리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우스에다가 CDX 쿨을 이게 플락스 알리에다가 CDX 쿨을 발현을 시키면 배꼽 아래만 마이오스타틴 너가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우스에서 근육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 위에 있는 이 트라이셉스 3두근에서는 살짝 증가한 반면에 이 종아리 근육, 이게 장단지 근육은 이제 근육이 거의 2배로 되어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마우스가 되는 걸 저희 관찰했고 이게 그래서 마이오스타틴 그러니까 혈액이 엄청나게 고농도로 서큘레이션을 하지만 이 로컬 이 파라크라인 이펙트가 좀 더 큰 것 같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런 성과를 들고 운이 좋게 양리학 교실에 제가 부임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 실험실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지네틱 마우스, 지네틱컬 모디파이 된 마우스를 쓰기 때문에 이 디벨롭먼트 스터디가 큰 축이고요. 뼈, 근육, 치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육과 뼈 이런 디지즈, 노화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 이런 디지즈나 에이지드 된 모델에서의 리제너레이션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인데 최근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그전에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작은 펩타이들이 발현이 되면서 대사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좋은 논문들에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새로운 펩타이드를 찾으려고 스크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 있는 그 너가웃 마우스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 마이오스타틴 너가웃 마우스 근육이 2배가 되고요. 폴리스타틴 오버 익스프레션 된 F66 마우스 역시 근육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2배 마우스를 크로스 시킨 이 더블 마우스 근육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근육이 4배가 돼요. 이런 근육이 커지는 마우스 모델이 저희 실험실에 있고요. 그리고 GDF11 너가웃 하면 척추뼈가 굉장히 길어진다고 와일드타입에 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클레프트 팔레트 그 피노타입도 가지고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이 너가웃 마우스 중에 많게는 3분의 2, 적게는 3분의 1 리터메이트 중에서 클레프트 팔레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 모델이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시티 이미징이 굉장히 저희 실험실에서는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치과대학 여러 교수님들이 뼈, 치아 보는데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염색을 해서 심장, 브라운팻, 견갑골에 있는 등에 있는 브라운팻 그리고 얼굴 근육 이게 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얼굴 근육, 볼륨 이런 것들, 이 뉴본에 있는 인사이저 이게 참게 많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거 이미징도 저희가 에나멜, 덴틴 다 촬영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시티 이미징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셀 이미징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티슈에서 스템셀을 얻어서
그래서 라이브셀 이미징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통은 많은 랩이 스테이블 셀라인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스테이블 셀라인은 죽지 않게 임모탈라이즈 시키면서 원래 성질이 약간 변형돼요. 그래서 이 원래 스템셀을 가지고 있는 고유성질이 좀 바뀌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는 루시퍼라이즈 에세이를 제외하고는 다 그 고유의 스템셀 프로퍼티를 측정해야 되는 거는 이 마우스에서 그 티슈에서 프라이머리 셀 컬처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퓨어한 파퓰레이션이 필요하면 이런 팩스를 통해서 그 스페셜한 오스테오클라스트 그룹, 오스테오블라스트 그룹, 마이오블라스트 그룹 따로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머슬 스템셀 뽑은 다음에 머슬 파이버 만드는 과정 보여주는 그림이고, 이건 오스테오클라스트가 형성이 되는 퓨전에서 엄청 괴물 같은 오스테오클라스트 형성이 되는 과정. 그리고 머슬 파이버 안에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목나무에 매미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이 머슬 스템셀이 여기에 이렇게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와이어 파이버를 디시에 이렇게 놓고 컬처를 하면 거기서 스템셀이 똑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그 프롤리퍼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라이브 이미징으로 다 촬영 가능하고요. 이 오스테오블라스트 많이 컬처를 하시는데 이 멤브레인이 굉장히 러프하고 이게 액티브 세크리션 리접션이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멤브레인이 잘 볼 수 있게 나노 라이브 이미징 저희가 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나노 라이브 기계는 지금 없고요. 데모하는 동안에 제가 촬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크랩 팔레트도 유발하는 그 GDF11 너그아웃을 만들면 이렇게 척추뼈 패턴이 엄청 증가를 하는데요. 이게 GDF11의 다른 이름은 본 몰포지네릭 BMP 프로틴입니다. 그래서 BMP11이라고도 하는데 이 GDF11은 마이오스타틴, 좀 전에 너그아웃을 만들면 근육이 2배로 된다고 하는 마이오스타틴 그 유전자하고 액티브 도메인이 89% 아미노액시드가 동일해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단백질인데 너그아웃을 만들면 완전히 다른 피노타입을 보여주는 유전자죠. 그래서 이 발생기 때 이 테일 버드에서 주로 높은 농도로 발현이 되는데 이 본 몰포지네릭 프로틴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몰포젠으로 작용을 해서 이 고농도의 테일 버드의 GDF11이 전체 이 스켈레탈 패터닝을 조절을 한다. 라고 가설을 많이 세워서 리뷰 아티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몰포젠은 농도에 따라서 다른 오간 모양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테일버드 쪽에 GDF11을 제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CDX 크리를 써가지고 꼬리를 포함한 배꼽 아래쪽에 GDF11을 제거를 하면 이 부분에 그 테일버드의 GDF11이 없어지니, 그러니까 그 센터에 있는 GDF11이 없어지니 이 너가 마우스하고 같은 피노타입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 마우스를 분석을 했더니 이게 아니었어요. 몰포젠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GDF11이 없어진 이 형광 부분에서는 GDF11 너가하고 비슷한 피노타입을 가지지만 이 GDF11이 발현이 되는 이 부분에서는 Y 타입하고 같은 피노타입이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그 마이오스타틴이 약간 파라크라인에 좀 더 가까운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GDF11도 몰포젠이라기보다는 로컬하게 작용을 해서 디벨롭먼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발표를 했고 커버 이미지에 실렸습니다. 저희 학생, 이 퍼스트 어서인 서준호 학생이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연구도 열심히 하고 그 리터러처 서치도 너무 열심히 하고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제 박사과정 학생이죠. 학생이 원래 스켈레탈 패터닝을 보려고 마이크로 CT를 찍자 하고 찍었는데 교수님 어느 날 와가지고 패터닝도 패터닝이지만 뼈 형성도 줄어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데 소라시본 보니까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뼈가 트라베큘라 부분이 없는 거죠. 마이오스타틴은 반대로 굉장히 증가해 있어요. 여기 이 럼바본도 마찬가지고. 이게 패터닝뿐만 아니라 이게 본 포메이션에도 영향을 주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연구를 해보자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GDF11 너그아웃에서는 모든 그 수치에서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뼈가 다 감소돼 있었고 마이오스타틴 너그아웃은 모든 수치에서 와일드 타입보다 뼈가 증가된 그런 완전히 상반되는 패턴을 저희가 얻을 수 있었고요. 이거 논문 제출했더니 리뷰어가 GDF11이
어덜트에서는 이 인터널 오간에 굉장히 중요한 뼈 형성 컨트롤도 굉장히 중요한 판크레아스 뭐 이런 데 많이 발현이 되는데 이게 시스테믹한 인다이렉트 이펙트인지 디렉트 이펙트인지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리비전 해야 되는데 단시간에 해야 되는데 마침 저희가 다른 프로젝트로 PRX1 크리를 GDF11 플락스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논문에 쓰려고 했는데 여기 리비전 하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게 행운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이게 시스테믹 오간에는 딜리션을 안 하고 팔다리 뼈 있는 부분에만 딜리션을 했는데 역시 뼈가 줄어들어 있는 것을 저희가 관찰을 해서 억셉트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골세포, 파골세포에서 GDF11 마이오사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려고 GDF11 너가웃 조골세포 봤더니 조골세포 액티베이션이 잘 안 돼요. 근데 반대로 마이오사틴 너가웃 세포는 조골세포 액티베이션이 굉장히 활발해지죠. 근데 파골세포는 정반대예요. 파골세포는 마이오사틴 너가웃 세포에서는 파골세포가 액티베이션이 안 되고 GDF11 너가웃 셀에서는 파골세포 액티베이션이 굉장히 잘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관찰을 했고 그 조골세포, 연골세포, 파골세포에서 각각 세포의 기능에 중요한 유전자를 분석을 해봤더니 뭐 예상대로 이 뼈가 잘 생기는 이 마이오사틴 너가웃 마우스에서 조골세포, 연골세포의 중요한 유전자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 있는 거 관찰을 했고 뼈가 잘 안 생기는 GDF11 너가웃, 이 빨간색에서 파골세포의 중요한 기능한 유전자가 증가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마이오사틴 너가웃 세포인지 GDF11 너가웃 세포인지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이거를 돌렸는데 이게 정말 인터레스팅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마이오사틴 너가웃에서는 GDF11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뼈가 잘 생기는 요 라인이에요. 그 GDF11 너가웃은 뼈가 엄청 안 생겼는데 이 마이오사틴 발현이 확 줄어 있는 거예요. 마이오사틴 너가웃에서 뼈가 증가하는데 왜 GDF11 너가웃에서는 마이오사틴 발현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뼈가 감소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마이오사틴의 키가 아니라 이 증가된 이 GDF11이 그러니까 본 포메이션을 촉진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몇 가지 추가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 조골세포 액티베이션이 활성화되는 마이오사틴 너가웃 조골세포에 GDF11을 없앴더니 조골세포 액티베이션이 확 줄어들고 그리고 Y타입 조골세포에 GDF11을 넣어줬더니 이 뼈 형성에 중요한 이 SMAD159 시그널이 확 증가되면서 뼈 형성이 촉진되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뼈 형성에 중요한 거는 이 GDF11이 액티브하게 BMP 시그널링을 증가시키고 이 마이오사틴은 이 그런 GDF11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F666 마우스 폴리사틴 과발현 마우스, 폴리사틴이 마이오사틴 GDF11 이니비션 하는 프로틴이거든요. 그 마우스를 분석을 해보면 근육이 2배로 증가되어 있는데 이게 뼈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에 다이섹션 해야 되는데 뼈가 부러져 있으면 버려야 되니까 제가 마우스가 10마리 필요하면 이것 때문에 한 20마리 좀 준비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뼈 부러진 거는 못 쓰니까. 그래서 얘는 도대체 근육이 커졌는데 뼈는 왜 이렇게 줄어들까? 마이오사틴 너가웃에서는 근육이 엄청 커지고 뼈 부러지는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오사틴은 왜 뼈가 안 부러지고 얘 둘 다 근육은 2배로 되는데 얘는 왜 뼈가 안 부러지고 얘는 뼈가 부러질까? 그래서 뼈를 분석을 해봤더니 근육이 둘 다 2배로 되어 있으니까 토탈 바디 웨이트는 마이오사틴 너가웃, F666 마우스 둘 다 증가되어 있지만 그 본 미네랄 덴서티는 이 F666 마우스에서 근육이 2배인데도 불구하고 와일드 타입보다 미네랄 덴서티가 더 떨어져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근육이 커지면 근육이 이제 뼈를 강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 2020년도 PNS에 냈는데요. 이 폴리스타틴 말씀드렸는데도 마이오스타틴과 GDF11 둘 다 억제를 합니다. 얘네들이 굉장히 비슷한 단백질이거든요. 거의 90%가 아미노액시드가 일치를 해요. 근데 폴리스타틴이 마이오스타틴 이니비션을 하면 이 근육이 커지는 포지티브한 피노타입을 보여주지만 GDF11은 뼈 형성이 중요한 거니까
폴리스타틴이 GDF11 이니비션 하게 되면 이 뼈가 감소하는, 그래서 근육은 커지는데 뼈는 감소하는 이런 피노타입을 보여준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전까지만 해도 마이오스타틴 이니비터 그러면 근육 성장의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클리니컬 리서치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준호 선생님이랑 저랑 이게 클리니컬 리서치에 사용되는 이 마이오스타틴 이니비터가 이 만병통치약인지 아니면 문제를 더 일으키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리트러스 설치를 해서 보고를 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이오스타틴이 액티브하게 되는데 이 원래는 이 프로펩타이드까지 붙어 있는 단백질 프로세싱이 돼야 이 액티브한 게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프로세싱 되는 과정이 여기 잘리고 다양한 과정이 있습니다. 서큘레이션, 블러드에 관찰되는 거는 요 몰레큘 관찰이 주로 되는 거고요. 이 리셉터에 반응하려면 여기가 잘려서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오스타틴하고 GDF11이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 부분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프로펩타이드가 달라서 GDF11 마이오스타틴이 그렇게 다른 피노타입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연구를 또 진행하고 있어요. 이 GDF11은 뼈 형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과연 치아 형성이 어떠냐? 치아 형성에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와일드 타입보다 치아가 많이 줄어든 걸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보면 여기가 이 덴서티에 따라서 이제 진한 거일수록 파란색으로 이제 색깔을 보여드릴 텐데요. 덴서티가 여기가 밑에가 이제 에나멜이 있는 이 마우스 치아이기 때문에 여기만 에나멜이 있어요. 에나멜이 있는 부분 없는. 이게 마이오스타틴 너가웃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GDF11 너가웃 마우스가 이게 용량이 커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퍼블리시 되지 않은 지금 서미션 한 데이터 진행 중인 데이터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이 조골세포의 마이토콘드리아를 봤더니 이게 액티베이션이 되면 7일쯤 되면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동그랗게 도넛 모양이 되고 그다음에 한 3주 지나면 이 마이토파지로 많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마이토콘드리아 이 프래그먼테이션, 이 도넛 포메이션 이렇게 모양이 변하면 마이토콘드리아 시크레션이 좀 더 잘 되고 시크레션된 마이토콘드리아가 본포메이션 촉진하는 것. 그런 제목으로 작년 5월 달에 6월 달에 냈고 1년째 지금 리비전 중입니다. 이제 한두 달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학교에 없는 그 초고 해상도 현미경인데요. 이거는 라이브 컴포칼 이미징은 라이브 이미징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픽스된 레이어로 찍기에는 적합한데 이런 마이토콘드리아 실시간 무브먼트는 이 초고해상도 현미경에 적합한데 우리 학교는 없고 그래서 제가 그 학회 따라다니면서 자이스 김용재 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계속 이거 우리 데모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한 달 동안 치과대학에서 공짜로 데모를 할 기간에 제가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도너 포메이션 마이토콘드리아가 되는 거, 액티브하게 되는 거, 시크레션 되고 하는 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골세포에만 GFP가 발현이 되는 마우스를 만들어서 마우스 칼발에 보니까 인비보에서도 이 도너 마이토콘드리아가 관찰이 할 수가 있었고 앞으로 제가 EM 이미지를 세 군데서 촬영한 EM 이미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대전에서 촬영한 200kV 스템 이미지인데 좀 선명하죠. 이게 그 초기의 조골세포 굉장히 길쭉한 마이토콘드리아, 일주일 지나면 이 도너 포메이션 되는 마이토콘드리아, 그리고 익스트라셀룰라의 시크레션 된 마이토콘드리아, 그리고 3주 되면 이제 마이토콘드리아가 마이토파지가 되는 이런 것들이 이 200kV로 촬영한 스템 이미지고 이건 저희 학교 120kV 촬영한 도넛 마이토콘드리아 7일차 도넛 마이토콘드리아 약간 멤브레인이 약간 경계가 좀 약간 클리어하지 않은데 저희가 이 디텍터 기계는 현미경 굉장히 좋거든요. 전자명은 굉장히 좋은 사양인데 디텍터 사양이 조금 떨어져서 디텍터를 좋은 걸 사면은
더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오창에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는 바이오 HVM. 이게 건물 4층 건물 크기입니다. 굉장히 크고 1000kV로 두꺼운 섹션까지 촬영할 수가 있어서 그 도넛 마이토콘드리아 크리스탈까지 잘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 군데에서 찍은 EM 이미징이고요.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 찍은 콤포칼 이미징인데 여기 보면 마이토콘드리아, 라이조좀, 그리고 이게 다피, 그리고 멤브레인인데요. 이렇게 보면 멤브레인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연건, 관악 두 군데에 이마리 소프트웨어 설치를 했는데요. 소프트웨어 이용해서 리컨을 하시면 멤브레인까지 이렇게 잘 시크레션된 마이토콘드리아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리컨을 하면 여기가 조고세포 그 플라즈마 멤브레인이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마리스로 다 리컨한 모양이고요. 이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안에 이런 마이토콘드리아 그리고 이쪽에도 마이토콘드리아. 그래서 스크리션 직전에 마이토콘드리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마리스 많이 활용을 해주세요. 이게 이미징이 좋으면 그거를 활용을 해서 더 좋은 이미징을 발표에 아주 좋죠. 재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마리스 최고 사용 패키지예요. 그래서 더 좋은 거는 없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토콘드리아를 일롱게이션하는 마이토콘드리아 퓨전 프로모터인 M1 몰리큘을 쓰면 이 프래그멘테이션도 안 되고 도넛도 잘 안 생기거든요. 이거를 마우스에 인젝션 했더니 뼈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뼈가 감소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하면 이게 오스테오블라스트에서 오스테오클라스로 갈 때, 액티베이션 될 때 처음에 마이토콘드리아, 길쭉한 마이토콘드리아가 이제 도넛 포메이션을 형성을 하면서 작은 마이토콘드리아가 시크레션이 되고 이 시크레션 된 마이토콘드리아가 조고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시크레션 되고 남은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포텐셜 떨어지면서 어넬피하게 되면 이 라이조좀이랑 퓨전을 해서 마이토파지가 되는 것까지. 마이토파지가 되고 나면 얘가 시크레션이 됩니다. 이런 게 다 시크레션이 되니까 이 뚱뚱한 거에서 홀쭉한 오스티오사이트로 진행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미징, 콤포칼 이미징, 팩스 이런 거, 이마리스 이런 거 엄청 잘하시는 김나경 선생님, 그리고 마이크로시티 그리고 프라이머리 셀 컬처 엄청나게 잘하시는 진짜 금손 서준원 선생님. 그리고 심원 선생님은 저희 치과대학 졸업생인 학석사 졸업생인데요. 작년에 저희 랩에 조인했는데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실험도 잘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빅데이터 어널리시스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전문가처럼 하는 굉장히 브릴리언트한 학생입니다. 저희 박사과정 새 학생인데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요. 그리고 저희 실험실 중요한 멤버 마우스입니다. 저희 이런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저희 실험실 멤버 외에도 공용기기실의 홍수연 선생님, 그 전자현미경실 김효정 선생님 많은 도움 주셨고요. 너가운 마우스 이 전서킨스 교수님들 굉장히 많은 도움 주셨고 전자현미경 오창 대전 이 기초과학 지원 연구원 크립 거기서 많이 지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경북대 김정은 교수님 저희가 뼈를 그 레진 블락 만들고 섹션하고 이런 랩이 별로 없어요. 서울대 치대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 없어가지고 경북대 김정 교수님과 코워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 공연기기실에 뼈를 레진 블락 안 만들고 뼈 자체를 섹션할 수 있는 크라이스타일을 들여오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슈퍼 레졸루션 현미경 이 자이스 여기서 진행 안 해주면 저 그런 이미지 못 얻고 이런 좋은 논문을 쓸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런 지원에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실험실에서 이 프로젝트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일정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명 더 뽑고 있어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무튼 제가 학생 2명 정도 리크루팅 하고 있습니다. 저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질문 다 끝나셨나요? 제가 방금 막 돌아왔습니다. 네. 네, 오늘 재밌는 강의였는데 지금 11시, 1시 10분이 돼 가는데도 계속 강의를 하고 계시네요. 네. 질문 더 없으시면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저희 4월 26일 날 박윤정 교수님께서 있습니다. 박윤정 교수님 전공 공통 세미나가 다시 있으니까 4월에도 모두 좋은 시간 많이 갖도록 하시고 오늘 이윤실 교수님 제가 강의는 못 들었지만 나중에 한번 다시 녹화한 거 잘 보고요. 네,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